자, 이제 오늘, 뭐, 딴 거 얘기하다가 되겠는데, 지금 일단 우리가 담보공탁 보고 있습니다. 담보공탁. 자, 담보공탁은 뭐죠?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면요. 재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이 담보를 걸는데, 그 담보를 공탁의 방법으로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A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할 때, 예컨대, 5천만 원 가압류하게 되는데, 5천만 원에 대한 담보 공탁으로서, 너, 금융계좌 가압류하고 싶어? 그러면, 5분의 1은 1,0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금 공탁. 1,000만 원은 보증보험 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A1이 또 강제 집행을 정지하려고 해. 그러면 다 뭐죠? 가압류 결정. 강제 집행 정지 결정도 봐. 다 재판이에요, 그것도.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집행 정지를 하면요. 집행 정지하면 채권자한테 손해 아니에요? 그 집행 정지 기간 동안 그러면 너 담보 공탁해. 이래서 공탁을 한 거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물론 내가 승소하면 공탁금을 찾겠죠. 그러면 이때 공탁금을 찾을 때는 자 공탁을 한 사람, 자 공탁자가 있고 상대방인 피공탁자가 있죠. 자 이 사람은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여기 1,000만 원에 대한 공탁금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공탁금을 공탁한 사람이 찾는 것은 공탁금의 회수고, 공탁에 대한 상대방은 뭐죠? 피공탁자에 대한 이 사람은 공탁을 찾는 거는 출급이에요. 다만 이 사람은 이 담보공탁이란 말은 뭐예요? 담보란 말은 이 B가 가지고 있는 공탁금 출구권은 뭐죠? 일반 채권에 비해 요 돈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자보다 얘가 뭐죠? 질권을 가지고 있는 거로 있죠. 요 공탁금 채권에 대한 우선권인 질권자로서의 손해 담보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 B가 자기 손해가 얘가 얘한테 쓸데없는 가압류 해가지고 또 쓸데없는 집행 정지하는 바람에 얘가 입은 손해가 예컨대 얼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별도로 B가 만약에 판결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7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700만 원에 대해서는 얘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만약에 A의 다른 채권자가 여기에 압류, 가압류를 해도 똑같은 채권자가 아니고 얘는 우선권자로서 이 공탁금에 대해서는 얘가 우선해서 출급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이때 출급의 방법은 교재에 보듯이 뭐죠? 출급은 첫째는 뭐죠? 손해배상을 입증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아까 B가 A에 대한 손해를 입증했다. 판결문이 있다. 그러면 직접 공탁서 가면요. 직접 청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K라는 사람이 압류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뭐죠? 같이 압류해야 돼요. 왜냐면 B가 가면 돈을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질권에 의해서 압류 추심을 하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이 사람이 또 다른 채권이 있다든지 어떤 판결문이 있다. 그러면 그 판결문에 의해서 집행문을 받아가지고 역시 똑같이 압류죠. 근데 이때 압류란 말은 이건 우선권 질권의 압류지만 이거는 뭐죠? 일반 판결문에 의한 강제 집행 압류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급은 직접 청구, 직권 압류, 일반 집행 압류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반대로 그러면 A가 공탁금을 찾을 때면 이때는 뭐죠?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과거에 법원에서 담보 제공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이 명령을 취소하는 담보 취소 결정문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A라는 사람은 회수일 때는 담보 취소고 취급일 때는 직접 청구, 직권실행, 그다음에 일반 집행에 대한 압류다 되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 질권에 의한 압류일 때는요, 이때는 별도로 담보 취소가 필요 없어요. 담보 취소는 필요 없다. 것들이
예전에는 얘가 이 이 압류해놓고 또 담보 취소를 또 대신했어요. 네, 그런데 바로 압류하면 바로 찾을 수 있게끔 해놨고요. 다만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별도로 판결문이 할 때는 대위에서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표에 있는 것인데 그 도표가 이게 이제 2003년도 나온 얘기인데 그 517호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거 여기 가운데 거 보면요. 질권 실행을 보면 이제 그 채권 집행에 따라서 공탁금 회수권을 압류해서 전부를 하는데 그때 이 양의 담보 취소는 필요 없다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직접 청구할 때 여기 특히 얘가 직접 청구할 때 만약에 이런 얘기죠. 지금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지금 우리가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종료했어요. 안 나가. 그러면 임대인은 뭐죠?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임차인은 뭐 월세를 주더라도 나는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나가야 돼. 그랬을 때 그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A가 B라면요 지겠죠 얘는. 그래서 지면 다시 또 얘가 임차인이 항소를 하고 다시 집행 정지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예컨대 만약에 2심에서 상소를 하고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하면은 법원은 일단 뭐죠? 손해 담보를 내게 돼 있어요. 공탁금은. 그럼 이때 공탁금의 액수는 어떻게 산정할까에 대해서는 그거는 얘가 보통 통상 소송은 6개월 정도 갈 테니까 예를 들면 한 6개월치 정도의 소송을 지연하게 되는 즉 집행을 정지하는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손해죠. 그거는 사실 뭐죠? 결국에는 월세 내는 게 월 차임이 있겠죠. 만약에 이게 월세가 월 200이다 그러면요 6개월치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이 곧 손해겠죠. 그 실제 임대기간 지난 다음에 사용수익은 부당이득이니까 그런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액인 그 차임 상당의 금액이 손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판결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는 법원에서 예컨대 그죠? 피고 B는 A에게 명도하고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 얼마씩 해당하는 차임을 내라. 이 차임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A가 이 판결문을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1200만의 공탁금을 찾을 수가 있느냐, 아니면 다시 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 차임 자체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하지 않고도 이 명도 판결문 가지고도 차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바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판결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거기에 도표에 있는 것처럼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에 또 포함된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건데요. 뭐냐면 약간 더 어려운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A가 이제 공탁자고 다시 이제 보죠. 좀 클리어하게 보면요. 자, 이 P 공탁자죠. 자, 이 공탁자가 찾는 것은 회수입니다. 즉, A가 공탁소에 맡긴 금액을 다시 찾는 거죠. 그 얘기만 하면 A라는 사람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B가 찾는 것은 공탁금 출급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공탁했다는 사실을
이 A의 채권자가 K1이 알았어요. 그러면 나부터라도 야 가진 거 다른 거 없는데 야 공탁금 있어. 그러면 K1 속에서는 야 그럼 나중에 A가 이기면 돈 가져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길지 아닐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K1은 그래도 내가 공탁금을 가압류하다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기면 뺏어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K1이 여기다가 K1이 가압류를 했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죠? 결과적으로는 B가 이겼어요. 임대인이 이겼어.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까 그 판결문 가져가서 야 공탁금 주세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이미 가압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압류가 건 뭐죠? 집행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도 같이 집행해서 우선 배당을 받으세요. 해가지고 얘한테 압류를 얘가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판결문 자체 가지고도 압류를 그냥 해요. 그때 압류라는 것은 뭐죠? 압류라는 것은 내가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가 아니고 타 물건에 대한 압류이기 때문에 압류의 대상은 A가 가지고 있는 공탁금 회수권을 압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 대상 목록은 A의 공탁금 회수를 압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공탁서를 가져가겠죠? 공탁서. 그죠? 날라온. 그래서, 이렇게 A가 B한테 한 그 공탁 통지서 가져가서 찾게, 이건 필요 없지만, 보세요. A가 B에 공탁했죠? 그러면 B는 공탁 청구서 2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청구할 때 이걸 회수 청구서라고 써야 되는지, 내는 압류할 때 회수를 압류했잖아. 근데 이 공탁금 청구서에다가 원래는 출금 청구서라고 쓰라고 것이 이제 요게 지금의 실무인데, 옛날에 봤던 법무사라든지 또 압류를 공부한 사람들은요, 공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거는 회수권을 내가 압류했으니까 회수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회수라고 써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쓰더라도 공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우리 예규예요. 하여튼 얘는 뭐 회수로 쓰든 쓰든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가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이때는 별도로 담보취소라는 것은 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담보취소는 필요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문제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또 하나는 이제 B가 판결문 지금 소송 중에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옛날에 A가 발행한 어음공 중에 하나 있어요. 이걸 찾았어. 이게 5천만 원짜리가. 와, 그럼 뭐야? 얘는 이 손해가 나든 안 나든 관계없이 이거를 그냥 압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침 돈이 없는 줄 알았더니 1,000만 원 와서 돈 가져왔대. 그러면 B가 이 A의 뭐죠? 별도의 어음채권자로서 이걸 압류해서 추심을 할 수 있죠. 추심하고 자기는 이 압류해서 추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A의 회수권에 대해서 얘가 압류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때는 A를 대신해서 담보 취소를 채권자 대위로 해서 돈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질권 실행의 그 박스 가운데 거와 달리 이 경우는 담보 취소 필요하다. 어떤 지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 7개만 보시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1번 재판사 담보 못하기 때는
피담보 채권에 터잡아서 질권 실행을 위해서 추심을 하는데 항상 시험에서 질권 실행에 의한 추심일 때는 그러니까 질권 실행일 때는 담보 취소는 필요 없다. 그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또 공탁하니 이 피공탁자가 취급하는 금액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예컨대 보세요. 얘가 1,000만 원 있더라도 보세요. 꼭 1,000만 원 다 갖는 게 아니죠. 얘가 손해가 난 게 700이야. 그러면 700만 원만 청구하면요. 이 공탁하는요. 얘한테 700 주고 나머지 얘한테 300 주면 되겠죠. 그죠?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부에 대한 청구를 하더라도 일부를 출급을 인가합니다. 또 3번에 또 피공탁자가 집행법상 강제 집행에 따라서 해수를 압류 추심했을 때도 추가할 수 있고요. 4번은 이제 지금 이 얘기예요. 가압류. 이 공탁금 해소권에 대해서 일반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는 피공탁자가 가압류가 들어와도 피공탁자가 출급을 하면 누구 주라고요? B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담보권을 실행하면 피공탁자에게 지급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만약에 A가 만약에 여기서 담보 취소 결정이 됐다면 얘는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취소 결정이 됐다면 안 된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A하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얘기인데요. A하고 B 간에 보통 일반적으로 소송할 때 얘는 사실은 보세요. 소송에서 B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보통 소송은 이기면요. 꼭 그 소송에 따른 비용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탁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B가 그냥 내가 동의할게. 그래서 A가 이 1,000만 원에 대한 A가 졌죠. 원래 얘가 졌으면은 얘가 공탁금을 뺏어가야 돼 마땅하지만 보통은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이겼는데 이것까지 네가 가져와라. 해가지고 얘가 담보권자로서 공탁금에 대해서 찾아가라고 이 회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가 동의를 해. 동의를 해가지고 얘가 그래서 법원에다가 담보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한 2개월 걸려요. 자, 그래서 담보 취소 결정이 나왔어요. 2개월 만에 나왔죠? 그리고 또 요게 항상 집행은 취소 결정이 나오면 일주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게 둬가지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때 가서 담보 취소가 확정됩니다. 그럼 비로소 이 사람은요, 그 확정 증명 가져가서 법무사가 이제 공탁금을 찾아가지고 주거든요. 그런데 B가 이제 소송해서 자기는 완전 이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억울해 아까 그죠? 이놈이 계속 시간을 끄는 바람에 월세고 뭐고 지금 임대료도 더 올랐는데 못 받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판결문을 가지고 추심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날짜가 이 확정된 게 5월 7일이고 얘가 추심한 게 5월 8일이다 그러면요. 이미 물론 손해배상에서는 얘가 우선하지만 이미 확정된 후에 B가 추심했으면 돈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규에 담보 취소 확정 증명이 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5번에 자 이번에는요 이 돈이 이제 거꾸로 여기 B에 있는 뭐죠? B가 가지고 있는 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가압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볼 때요. 공탁은 이게 회수에 대한 가압류인지 이쪽 라인의 사람인지 이쪽인지 서로 봐야 돼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가압류했다면 당연히
출급에 대해서 주지 말라고 감했으니까 B가 달라고 하면 주면 안 되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출문제 보면 5번에 출급에 대해서 P공탁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들어왔다면 P공탁자 B가 출급을 하더라도 지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끝으로 질권일 때는 담보처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넘어가서 이제 327페이지의 회수인데요. 회수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329페이지인데요. 회수만 이제 하고 이 시간에 마치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공탁금을 찾는 것도 참 피곤하죠. 네,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압류 해놓고 공탁금 찾고. 자, A라는 사람이 가압류였어요. B한테. 그래서 이제 얘가 본안 승소했습니다. 이겼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얘는 담보 취소 신청하겠죠? 그래서 과거에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공탁금을 1,000만 원을 공탁을 한 거야. 그럼 A는 공탁금을 찾으려면요, 먼저 요 승소 판결문 가져가서 이제 담보 사유가 소멸됐다. 그러잖아요. 이제 더 이상 공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아까 봤듯이 담보 취소 신청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취소는요, A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인 추심권자들도 할 수 있어요. 대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공탁금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담보 취소 신청은 지금처럼 담보 사유가 소멸되거나, 여기는 주로 승소를 한 경우죠. 또는 물론 승소 안 하더라도 상대방 B 쪽에서, 그죠? P 공탁자 쪽에서 동의를 해주면 또 땡큐죠. 땡큐죠. 물론 이때 동의는 인감증명서 받아가지고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요, 가압류를 치잖아요, 보통. 그럼 이쪽에서 통장 가압류 치면요, 얘는 괴로워. 그래서 B가 와가지고 가압류 풀어달래. 그러면 가압류 풀어달라면요, 이쪽에서 뭡니까? 그러면 너 돈, 이거 뭐죠? 가압류, 자기가 1,000만 원 주겠대. 1,000만 원 주고, 또 법무사 비용까지 해가지고 90만 원 주겠대. 그죠? 그럼 풀어주겠죠? 예, 그러면 그때 뭐죠? 여기 상대방의 피공탁자의 동의서하고 받아놔요. 당연히 해주겠죠. 아쉬운 사람이니까. 여기다 B의 인감증명 받아가지고 받아놓고 또 나중에 뭐죠? 나중에 그 담보 취소에 대해서 또 즉시항고할 수 있으니까 즉시항고 포기서까지 다 받아놔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압류를 풀어주는 거죠. 돈 받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담보 취소는 담보 사유가 소멸되거나 또는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이번엔 소송이 완결됐어요. 완결. 자, 하나, 둘, 자, 담보 사유 소멸, 동의, 완결인데, 이건 뭐냐면요, 자, 이번에는 그 A가 졌어요. 졌습니다. 근데 뭐, 소멸시효가 지났대. 상품인데 3년이 짧았잖아요? 억울해 죽겠어. 그러니까 B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이겼지만 돈을 찾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도. 그죠? 그죠? 예. 손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때는요, A가 이때는 법무사 쪽에 뭐죠? 이때는, 똑같이 이때도 소송 완결로 했는데, 이때는, 똑같이 담보 취소 신청을 넣어요. 이거 노예적 탔으니까. 그때는, 일단은 소송 완결한 다음에 얘한테 최고를 합니다. 최고를 해요. 담보 권리를 행사하라. 그죠? 담보권 찾아가라고 이제 최고를 하면요. 이때 최고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얘가 계속해서
권리행사. 이때 권리행사란 말은 이제 얘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되는데 보통 안 내니까 거기다 2주 안에 하라. 근데 안 했어요. 그러면 얘가 동의를 한 걸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사유, 담보 사유의 소멸, 피해용 타자의 동의서, 동의 간주. 그래서 보통 이제 소동 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세 가지 사유에 의해서 되는데 그거가 이제 우리가 요게 조문사가 이제 민소법 125조에 있는데요. 이런 사유에서 취소합니다. 국가의 329조 9페이지에 따라서 재판 담보 공탁할 때 피의 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한 공탁이고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회수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는데 그때 항상 회수권에 대한 증명 서면이 담보 취소 결정문하고 확정 증명입니다. 그때 담보 취소하는 사람은 여기에 우리가 담보 제공한 사람이라든지 승계인은 다 될 수 있어요. 관할법원은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린 것이고 담보 취소 사유는 330페이지에 있는 세 가지 담보 사유 소멸, 담보권자의 동의, 또 끝으로 아까 봤던 게 뭐죠? 권리행사 기간 내 최고 기간에 따른 종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30페이지의 얘기입니다. 특히 그 담보 사유의 소멸에 대해서만 하나 보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뭐죠? 대부분이 가압류 가처분권의 경우에는 본안에서 승소를 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이제 그 331페이지 맨 앞에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돈도 없는데 지금, 사실 이게, 담보공탁금이 내가 돈도 없는데, 지금 내가 월급 받자고 지금 공탁금을 1,000만 원 걸었어요. 빌려가지고. 그런데, 가압류 했어요. 자, 가압류 했는데, 가압류를 했는데 집행불능이 됐어요. 가압류 명령이 되고 가압류 집행이 없어요. 통장 가압류였는데 통장이 없어. 또 집에다 가압류였는데 그 사이 이사 갔어. 그죠? 그래서 집행이 불능됐습니다. 그럼 나는 가압류 했지만 집행도 못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난 그냥 변호사님 돈 필요하니까 찾아주세요. 돈 필요합니다. 나 가면 안 해. 걔 돈도 없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파산다 그러니까 난 돈 찾고 싶어. 근데 우리 법은 가압류가 났다면은 B한테 손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가압류 집행이 안 된 것만 가지고는 공탁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불능이나 또는 우리가 가압류 같은 경우는 가압류 명령 받고 14일 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안 하면 기간 도과로 못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집행불능과 집행기간 도과는 담보 사유 소멸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332페이지에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물론 가압류를 했는데요. 가압류를 했는데, 그 사이에 돈이 들어왔어, 입금이.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가압류를 몰래 하니까, 몰래 가압류 했는데, 법무사한테. 가압류 돈이 들어왔어. 그거 전화가지고 법무사한테, 가압류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근데 법무사는, 가압류 했는데요? 돈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은 법원에 전화를 하죠. 해가지고 우리가 가압류 취하서를 낼 테니까 가압류 명령을 유보해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유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압류 명령 전에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가압류 명령 전의 경우에는 취하서 가져가면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왼쪽에 보게 되는 채권자가 보존처분 결정 전에 취하했을 때는 별도의 담보 취소하는 절차 없이도 취하 증명서만 가져가면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탁금 찾는 경우가 되게 드물죠. 그렇지만 이번에 보듯이 이게 가압류가 집행불능이 되거나 가압류가 집행기간이 도과해서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취하가 이렇게 명령 뒤에 가서 취하했을 때는 이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르다. 그것들을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34페이지에 있는 담보권자의 동의인데 아까 봤듯이 먼저 동의 받을 때 동의하면 3번에 있는 즉시항고 포기서까지 받습니다. 그럼 4번에 동의서를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죠? 아까 봤어요? 자, 우리가 A가 우리가 공탁금을 찾을 때는요. 즉,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때는 얘는 담보 취소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여기에 대해서 뭐죠? 이쪽에서 상대방인 B가 이 회수에 대해서 동의서를 써주고 얘가 또 나중에 즉시항고를 못하게 즉시항고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담보 취소 신청하면 법원에서 빨리 담보 취소를 해줘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B가 아까 봤죠? 얘가 여기다가 5천만 원을 공탁했어요. B가 어떤 이유로 알았어요. 물론 두 사람 중에. 근데 마침 B가 A에 대해서 과거에 돈을 빌려준 게 있어. 그러면 아까처럼 뭐죠? 이 판결문을 가져가서 뭐죠? 이건 별도의 채권으로 이 공탁금 5천만 원을 갖다가 압류 추심을 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B는 차후에 이 담보 공탁금을 안 찾겠다는 거지. 나는 그냥 이거 받겠다. 그래서 그때는 이건 A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얘가 채권자 대의로 담보 취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B가 공탁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서나 즉시항고 포기 없이도 바로 나와요. 왜? 그건 본인이 포기한 거지. 담보 취소하는 속에는 이 동의와 포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포기는 필요 없어요. 그것이고 그래서 337쪽은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341조에 있는 그 예규를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345조의 집행공탁인데 이건 제가 조문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집행공탁은 한 10분만 더, 한 5분만 더 보고 마치죠. 예. 이 조문은 사실 여기 있는 조문은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집행공탁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집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이라는 것은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행이라는 집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집행은 가압류에 따른 공탁 또 압류도 집행이죠. 공탁 등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중에서 채권 집행 공탁을 배웁니다. 채권 집행. 자, 우리가 A라는 사람이 B한테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안 줘요. 근데 B가 가져온 재산이 뭐죠? 채권밖에 없는 거야. 채권. 근데 채권인데, 근데 이게 뭐 임대보증금일 수도 있죠. 또 뭐 통장에 있는 예금 채권일 수도 있죠. 또 토지 보상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 임금일 수도 있죠. 또 공사대금. 하여튼 뭐 이런 일련의 채권들이 있어요. 그러면 채권을 이렇게 얘가 이 A라는 채권자가 집행 채권자죠. 이게 압류했다면 이 사람이 압류 채권자예요.
얘는 압류 채무자란 말에다가 여기다 압류를 붙여서 압류 채무자고, 이 채무자의 채무자를 우리가 뭐죠? 제3 채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압류를 신청해서 법원을 통해서 압류 결정문을 송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요 248조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제한채무자가 임대인이 회사가 지금 직원이든 뭐 임차인이든 걔 압류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 돈을 얘가 월급이나 돈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또 임대기간이 끝났다가 임대보증금 주면 돼요? 안 되는 거지. 은행도 통장에 돈 찾아왔다가 돈 주면 안 되는 거죠. 이 압류란 말은 뭐죠? 너 돈 지급 금지한다는 명령을 그죠? 보낸 거니까 C는 지급 금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공사대금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공사대금은 B가 달라 그래. 그랬더니 C가 그래. C가 야, 너 압류 들어왔어. 압류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안 주면은 그거는 물론 안 줄 수는 있지만 얘는 민법상 뭐죠? 이 공사대금 줘야 될 때 안 주면요 이행지차. 그러니까 그 이행지차를 면하려면요 공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248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자, 1항은 일단은 압류가 있게 되면요 그 주어가 제한채무자입니다. 제한채무자는 C는 이 압류에 관련된 금액을 공탁을 할 수 있다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권리 공탁이라고 합니다. 그죠? 됐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압류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자, 이때 압류라는 것은, 비록 C는 하나의 압류가 들어와도 할 수 있고요. 조문사, 이게 압류가 여러 개 들어와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옛날에는 이게 압류가 하나가 들어오면 공탁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이게 하나가 들어오면 또 들어오거든? 얘는 고라파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들어와도 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 얘기는 실무에서 심지어 압류 추심이 들어와도요. 보통 C가 법무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추심 들어왔는데 공탁해야 돼? 추심은 달라하던데? 주라하던데? 그때 C는 돈을 줘도 되고요. 공탁이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공탁에 걸리니까. 물론 얘가 전화하겠죠. 야, 추심했는데 돈을 왜 안 줘? 그러면 얘는 야, 혹시 또 모르니까 너 말고 또 줄 수 있잖아? 왜냐면 보세요. 얘가 돈을 줬어요. 그 다음에 또 들어왔어, 추심이. 그럼 얘는 고달퍼. 정말 좋냐, 안 좋냐, 통장 봐라, 안 봐라. 그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뭐 자기가 무슨 죄로 이거 시달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분쟁이 있으면 얘는 공탁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경우는 단일한 압류의 경우도 공탁을 하고 경합됐을 때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관련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얘기가 자, 이번에는 A1이 자, 요건 뭐죠? 일부 압류냐 전부 압류냐의 그 문제예요. 여기서 일부란 말은요, 이쪽이 아니고 내가 7천만 원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얘가 얘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은 보통 실무사가 몰라요. 몰라. 그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은 다 7천만 원 압류를 했어. 결과적으로 보니까 얘가 1억이야. 그럼요, 우리가 1억은요, 1억이라면요, C가 B에 줄 채권을 우리가 보통 이것을 목적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권이 1억이야. 근데 1억인데, 그럼 C는
원래는 요 압류된 7천만 원이 있고요. 나머지 압류가 안 된 부분이 3천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압류된 것은 공탁하고 원래 3천만 원 얘한테 줘야지 마땅해요. 그런데 또 다른 또 압류가 들어올 것 대비해서 C는 압류에 관련돼서 조문이 있겠단 말이에요. 압류가 되지 않은 부분도 공탁을 할 수 있대. 권리래. 그래서 이 조문은요, 일부 압류든 전부 압류든 공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항에 조문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요 2항은요, 2항은 이미 압류가 하나 있고요. A1이. 또 압류가 또 들어와.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죠. 또 들어와. A2가. 그럴 때, 이 거듭해서 들어오면서, 한마디로 뭐죠? 목적 채권을 초과해. 그러니까 A1이 압류를 C한테 시천했어요. A2가 5천만 원이었어. 그러면 A1일 땐 경합이 초과하지 않는데 A2가 되면서 1억 됐어. 그러면요, C는 1억 가지고 불러가지고 이렇게 놀아줘야 돼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때는 똑같이 공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문제는 그러면서 A2가 공탁하라는 청구를 얘한테 내용지명으로 보내요.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법무사는요, 이쪽 법무사는요, A2는 압류하면서 공탁한다는 청구를 한번 보내봐. 이렇게 내용지명으로. 보내면은 얘는요, 청구를 받은 즉시 공탁을 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청구 안 하면 1항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청구 받으면 해야 돼요. 따라서 이건 요게 중요하죠. 이건 이제 또 사망도 이것도 의무죠. 자, 이번에는 압류가 들어올 수 있지만, 자, A1이에요. 이번에는 K1이, 얘는, 보세요. 자, A1이 7천만 원 압류했대요. 그죠? 근데 그 옆에 있는 가게에 있는 사람은 서로 알아. 이번에는 K1이 있다가 전화해보니까, 야, 나 7천만 원 압류했대. 그러니까, 얘가, 그럼 나는 그냥 압류했으니까, 나는 그냥, 판결문이 있지만 그냥 배당 요구만 할게. 배당 요구만 할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배당 요구서를 접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요. 내용지명으로 보내요. 야, 이제 빨리 공탁하게 하라고 청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근데 C는 1억이야. 줄게. 그러면 아까는 경합일 때는 1억 전부 해야 되는데 이 압류 다음에 배당 요구일 때는요. 배당 요구란 말은요. 이 7천만 원에 대해서 같이 배당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천만 원만 얘는 공탁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는 배당 요구권자가 있을 때는요. 이때는 7천만 원에 대해서만 공탁할 의무가 있고요. 물론 하고 싶으면요. 3천만 원도 공탁할 수 있어요. 1억 전부를. 근데 요거는 이쪽이야. 권리로. 그러니까 실무상은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는 이때는 같이 이주압류 해줘야지 되는데 뭐 이게 모르니까 얼마인지. 그죠? 그래서 요게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개입니다. 압류, 어떤 청구가 없는 단순한 압류일 때는 우리가 단일한 경합 일부 전부 압류할 수 있고요. 2항은 압류 다음에 압류고 3항은 압류 배당 요구인데 요 2항과 3항은 다 의무 공탁입니다. 끝으로 이제 4항은 뭐냐면 이렇게 압류를 했어요. 그죠?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압류했으면 이제 우리가 압류라는 것은 뭐야? 압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얘기는 배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건 보고. 자, A1이 춘천법원에서 얘는 채권자야. 얘한테 보냈어. 통장을. 그래서 A1 왔어. 먼저 왔죠? 그 다음에 A2는 서울에 있는 중앙법원이야. 중앙에서. 보냈어. 왔어. A2가. 그죠? 그러면 이제 C가 얘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공탁을 합니다. 바로 법원 옆에 살아. 살기도. 그럼 뭐라고 가겠어? 쭉까지? 그래서, 공탁을 하면, 자, 공탁을 하는, 보세요. 자, 우리는 이제 압류가 있고요. 항상 집행은요, 3단계야. 압류가 한 다음에 돈이 들어와요. 그죠? 공탁이라는 돈이 들어옵니다. 뭐죠? 현금화 돈 들어왔죠? 자, 돈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돈 들어오면 항상 뭐죠? 배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얘는 여기다 했잖아요. 중앙에다. 얘 알아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C는 여기 사항에 따라서 이 압류 채권자는요, 잘참자는 공탁한 다음에 그 공탁서 원본 돈 내고 하나 내고 가져와가지고 어디다가 제일 먼저 송달된 법원에다가 사유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거를 여기다가 보내요. 사유신고서를. 그러면 그때 법원에서는요, 아, 공탁금이 1억 들어왔네. 그럼 얘들한테 배당기를 열어줘야죠. 배당기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춘천법원이 배당법원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받은 법원에서 하고 나머지 얘들도 다 가닥받아야 돼. 얘 투덜되겠죠. 아, 왜 배당 거기서 하는 거야? 우리 법원에 제일 먼저 받은 사유신고를 제일 먼저 하는 곳은 한국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 3개월쯤 되면요. 이게 만약에 9월달 했다. 그러면 보통 11월달, 12월달쯤에 잡아서 얘들한테 배당 받아가라고 통지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배당은 받으러 또 얘는 그냥 받아가고요. 얘는 서울에 있는 사람은요. 가가지고 배당표 받아가지고 돈은 어디 있어요? 서울까지 와가지고 짜증나게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받겠을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 한다고요? 제함채무자가 사유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사유신고라는 것은 그러면 보세요. 사유신고는 좋아. 그러면 야 이게 사유신고를 안 하면 어떡하냐. 얘가 공탁을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뭐 사유신고하라고 사유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요 누가 하셨습니까? 얘들이 대신할 수 있어요. 물론 이때는 공탁서를 가져가지 않고 합니다. 이때는 원래 사유신고 할 때는 공탁서가 필요한데 얘들이 할 때는 없잖아. 야 주겠어요? 안 주겠지? 주니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사유신고를 하면요. 사유신고라는 것은 우리가 공탁 압류해서 공탁하다가 사실을 쓴 것이고 이 사유신고를 만약에 5월 7일 날 했다. 그러면요. 그때가 바로 뭐죠? 배당요구 종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들어온 A1하고 A2만 주고요. 그 뒤에 만약에 A3가 들어왔다. 압류가.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유신고를 빨리 해야지 좋아. 그래서 사유신고라는 것은 여기 우리가 사유신고라는 것은 이것은 배당요구의 종기고 다른 말로 하면 배당의 차단효가 생기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 있기 때문에 여기 352페이지에 있는 1항, 2항, 3항, 4항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